이 정도 되면 나가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저거 이제 알아듣겠다. 이래하고 끝나야 되는데. 같은 병에도 원인과 진행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 천차만별인 케이스를 이제 지금 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학에서는 다 가리킵니다. 그런데 공부했던 의사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죠. 뭐에 쏟는다? 제약회사에 쏘가요. 그래서 새로 나온 의학 잡지만 갖다 주면 이게 미국에서 나온 거, 유럽에서 나온 저명한 의학 저널에서 어쩌고저쩌고 박사가 어쩌고 하면 거기 다 속아. 의사도 대부분은 10명 중에 9명은 속아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 왜? 자기가 그만큼 공부를 깊이 안 했기 때문에. 당뇨에 새로운 병 나왔다. 아니 그전에는 의사가 공부를 안 해가 제약회사만 문제입니까? 그거를 먹으면 임상하면서 환자들을 봤을 텐데 그거에는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 텐데 의학의 기본은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다가 기본 1번입니다. 그런데도 약을 써놓고 환자 안 보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서 터져야 한다고. 다른 데서 터져야.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 쓰는 침대에 라돈이 어떻고 리돈이 어떻고 그거 알았어요 여러분. 수해립의 붕탄질산 학교 끝나면 끝인데 남이 말해서 알잖아. 그전까지 잘 잤어도 그전까지 그거 안 사준다고 울고불고 하고 남의 집에 침대 옆집에 침대 바꿨는데 우리 집에 침대는 와 이거 10년째 나무 침대고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그 우는 엄마들 봤지요. 불안 공포에 떨어가지고 우는 가족들 봤잖아요. 오랫동안 쓰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토피인갑다 지랄피인갑다 이래 하면서 그래 따지면 몇 대 없이 나무 침상에 잔 어느 누군가가 있다면 행복이죠, 여러분. 아예 말 수 없고.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전체적으로 좀 싹 깔아앉아 있네 보니까. 특별히 그럴 만한 제 의도는 아닌데. 자, 여러분 그냥 가볍게 봅시다. 혈압이 뭐가 좋다, 당뇨가 좋다, 암에는 군뱅이가 좋다, 예전 강의에 다 나왔습니다만, 이럴 경우, 한 가지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약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약들이 일단 원인 제거약이 아닙니다. 원인 제거약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먹으면, 완치되겠지라는 그건 굉장히 좋은 메시지인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약을 먹으면 그거 다 해결된 줄 알아. 그럼 남이 먹고 좋으면 내가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옆집 아가 어느 학원에 가서 성적이 오르면 우리 아도 그거 보내면 되는 줄 알아. 그 논리대로 따지면 여러분들 명백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맞다면. 당신 옆에 있는 부인, 당신 옆에 있는 남자가 답니까? 남이 좋다면 다른 몸으로 가야지. 응? 다른 사람하고 살아야지. 어쩜 인생의 짝은 꼭 니한테 맞는 지금 그 사람이어야 되면. 약은 먹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식 교육은 그렇게 시켜야 되냐 말이에요. 제가 특별히 흥분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주제가 좀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팔자보러 다니면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요. 팔자에 천운을 타고났다. 아니, 지구에 천운을 안 타고난 미생물, 무생물, 미생물, 생물 다 포함해서 천운을 안 타고난 뭔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좀 적어주세요. 천지의 인연 없이 이 세상에 나온 게 있냐고. 그런데도 인간은 천운을 타고났다면 말한 사람은 틀린 거 아닙니다. 맞지? 네 언젠가는 죽는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업됩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매 운이 없다 하는데 그 천이라 하니까 땅운도 아니고 천운이라 하니까 안 좋나? 그것도 위로가 된다면 좋습니다. 근데 씨부리는 공부하는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천은 아닌 게 어딨냐고. 이런 말이 사주쟁이들 아니고 누구한테서 나오냔 말이야. 용신이 어쩌고 흉신이 저쩌고 창암 역시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애초에 지금 바라보는 관점대로 명리학을 보고 세상을 본 놈이 아니다 말입니다. 저 역시 산전수전 홍역마마 다 하면서 한때는 용신으로 묵고 살고 몇 년은 용신 강의로 묵고 살았어요. 저도. 응? 고백합니다. 고백이랄 게 뭐 삶의 과정인데 역시 내 공부 역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크게는 음양 또 좀 확대를 하면
생로병사, 공부 역시도 또 펼치면 저번 시간에 한 것 같이 12원성의 틀에 뭐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제 공부 역시도 드러나지 못하고 배우는 시기가 몇 달 있다면, 몇 년이 있다면 그게 이제 힘을 갖고 확 펼치는 때가 있고, 그 펼침이 또 세월에 뒤처지거나 또는 새로운 유행이 나옴으로 해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또 에너지가 쇠퇴할 때도 있을 것이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그런 거라. 그래서 저 역시 뭐 뻔뻔하게 과거에 나는 그랬던 걸 가지고 네가 지금 어쩌고 저쩌고 이래야 되느냐. 되지요. 지금도 용신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많아. 오히려 용신보다는 흉신으로 먹고 살지. 왜? 좋다는 것은 답이 별로 없거든. 누구에게? 보는 놈한테. 흉신. 또 더 겁나는 건 뭐야? 흉신 말고 무슨 신이 있더라. 하여튼 망할 신, 접신, 하여튼 뭐 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신, 길신만 가지고는 못 먹고 살잖아요. 그 반대편에 있는 귀신들을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신 인생에 얼마나 부작용을 주는가로 설명할 때 일반인들은 크게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올라간다면, 산을 하나 오른다면 그냥 동네 뒷산도 올라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지점들이 음양오행, 12운성, 신살, 십성, 그 다음에 또 뭐 지금같이 용신, 격구 뭐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결국은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물며 지구에서 지금 에베레스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쉬산을 가장 많이 올라가 본 사람이 있다 칩시다. 안 올라가 본 사람보다는 잘 알겠죠. 근데 산을 얼만큼 알까요, 여러분? 산의 몇 프로를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몇 번 살아봤습니까? 삶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개뿔 아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자기 에너지를 써서 그게 인연에 맞아서 공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한 10번 살아간 것만큼 삶에 대한 관조의 힘을 가지고 있겠죠. 어떤 사람이 기계를 만지는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저 같은 이 무릉뱅이는 10번 태어나도 그림 못 그릴 것 같아. 음악 안 될 것 같아. 그 유일하게 저는 18분이랄 것도 없이 노래 한 곡을 그래도 끝까지 2절까지 완벽하게 부르려면 조건이 좀 많아요. 조건이 많다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술이 얼만큼 먹어야 되고 기분이 어떻게 되어야 하며 관객의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고 온도가 어떻게 돼야 되고 습도가 어떻게 되어야 제가 노래 한 곡을 그나마 남들이 불편하지만 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런 삶을 10번을 산들 악보만 보고 노래 부를 수 있고 또 들었던 걸 가지고 아주 구성지게 노래 부르는 사람은 못 따라가죠.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사주팔자에 논할 수 있는 신살이 38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아닙니다. 단지 우리 위로받고 좀 살자고, 눈에는 불편하다는 어떤 신살들, 불편하다는 귀신들이 오는데 사주에는 그것만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좋은 게 있으면 나는 문창에 있어서 글을 하면 좀 된단다. 그렇게 하면 좋잖아.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인연이 전생적으로 있단다. 예전의 시하고 요즘 시가 다르죠. 예전의 시는 가지고 있던 패턴이나 운율이 지금 이 시대에서는 시인의 종류가 달라서 이 시대의 젊은 사람한테 인기 있는 시인의 축에 들려면 우리 내구조를 다 바꿔야 됩니다. 내구조를 다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꾸고, 그러지 않고는 이 시대에 남을 수 있는 시인이 되기는 어려워. 전 시대는 되거나 앞으로는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리의 공부로 여행을 하면서 때로는 산을 넓게 보려니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급하면 절벽으로 빙벽으로 올라가면서 빠르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초창기에 다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나? 마음의 조급증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라고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의사의 환경은 그 구조가 99.9% 재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주쟁이들은 아직은 그거보다는 좀 여유가 있어요. 왜? 제약회사를 아직 만날 일이 없죠. 아니, 문구점에서 와갖고 제가 볼펜 안 쓴다고 누가 뭘 합니까? A4 용지 안 쓴다고 뭘 하겠습니까? 그럼 뭐, 특별히 뭐, 가져가고 떨어졌는데, 뭐, 기본적으로 물 것만 주면 됐지, 뭐, 어차피 사주쟁이 큰 돈 못 버는 거 알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에 다른 내일을 달리는 사람들이 인간에게 균형 감각을 찾아주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이 공부를 하는 우리는 일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꼭 의리한 스님이 뭘 합니까? 보시를 해라 그래. 보시. 보시의 뜻도 모르는 양반이 보시를 해라 그래. 그리 좋은 거면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지가 해야지. 보시가 그리 좋으면 지가 해야지. 뭔 보시를 하든 무슨 보시를 하든 지가 해야지. 그 좋은 거를 왜 남을 줘?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공부 안 하는 부모가 자식 보고 공부가 그래 좋은 건데 그래 좋은 건 지가 하지. 지가 하지. 우리나라 법에 70은 서울대학 못 갑니까? 좋으면 지가 해야지. 그래서 그거를 본 자식이 와, 우리 엄마가 공부 좋다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 가는구나. 나는 엄마보다 젊으니 피도 엄마 피를 받았고 지금에도 내가 안 늦겠구나 하고 열심히 하지. 엄마는 뭐 나는 인연이 안 돼서 모든 게 희석이 되고 목적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역브레이크가 우리는 가지고도 있어야 돼요. 차로 따지면 아주 엑셀레터가 발달되면 발달되고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브레이크 역시 거기 수준에 맞아야 돼요. 세상은 또 그렇게 되어 있고 어쩌면 이런 역학 공부가 여러분하고 인연이 맞아서 저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뭐 때로는 웃고 때로는 강구를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도 조절을 하는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세상에 그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는 세상에 때로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좀 잡아줄 수도 있고 진행하는 방향을 조금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팔자 어떻고 궁금하신 분은 제발 대한민국에서 제일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보세요. 빚을 내서라도. 왜? 그게 공부하는 시간 들어가는 비용보다 엄청 싸게 칩니다. 엄청 싸게 치. 그러고 자기가 공부해가 그 사람만큼 본다는 보장도 없고 보장이 있어야지. 아우, 시간 참 잘 간다, 그죠, 여러분? 훌륭한 스님의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금불은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고, 목불은 물을 건너지 못한다. 불을 건너지 못한다. 진흙불은 물을 건너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끌어안고 예를 갖추고 대단하다는 그 부처도 금부처는 용광로를 무사히 건널 수 없고 목불은 불 앞에서 안 탈 수 없으며 진흙불은 물을 만나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묘하게 물도 건너고 풀도 건너고 용광로도 건너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일반 훌륭한 부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뜻한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구장충 눈 감은 공부쟁이들이 책에 파묻혀서 책을 끌안고 살고 내용도 모르는 부처님 엉덩이
끌어안고 사는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는 좀 눈이 끼어서 설사 그 깊은 뜻은 몰라도 우리가 물도 건너고 불도 건너고 용광로도 건너는 그런 당당한 인간이니까 그런 데서 아마 출발하면 답을 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예전에 강의에 썼던 겁니다. 자, 이런 사람 팔자를 보면 식상에 문제가 있겠죠. 지금 밑에 여러분 하체에 보이는 다리는 절단되고 없는 부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밑에서 덜 올라와서 그렇지 다리가 있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리를 못 쓰는 이야기고 저 밑에 하반신이 없습니다. 무릎 밑으로. 15세 소녀가 32kg를 수영으로 횡단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잠수로 10m 갈 자신은 있고 수영도 깨구리로는 10m 가고 평행으로 한 10m 토탈 많이 가도 100m를 못 갑니다. 온전한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달리기로 12초 프레까지 뛰어봤습니다. 최고 기록은 11초 7까지 육상에서 100m에서. 그러나 수영을 못합니다. 지금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팔이나 다리가 불편하면 수영에서는 아주 불리하겠죠.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이 32km 수영할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죽기 살기로 말고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32km 수영할 수 있는 분. 32km 걸을 사람도 없겠다, 내 보이. 자, 그런데 이런 친구의 팔자를 보면 식상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 합니까? 책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옛날 어른들 공부가 재밌는 거는 실전에 해석되지는 못해. 한의학도 그렇고 옛날에 원본적으로 써놓은 책이 그걸 가지고 동의보감을 가지고 실전의학에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동무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 체질도 마찬가지고 그거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적응이 안 돼요, 일단. 그리고 사람의 종류가 많아져서. 근데 역학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멋이 있어,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그냥 시로 한번 봅시다, 시로. 형상이 완전한 자는 그 넘치는 것을 덜어줄 때 매력이 있고 형상에 결함이 있는 자는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줘야 된다. 근데 팔자는 예를 들어 놓은 걸 그냥 무시하시고. 아니, 이런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말이 어디 있어, 그죠? 다 아는 말씀인데. 그럼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잃었다 하지만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지 못해서 생기는 우환보다 넘치는 것을 때 적절하게 덜어주지 못해서 생기는 우환이 굉장히 그 피해가 크다는 것. 그러고 모든 것은 때에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공부도 인연입니다. 100% 제가 뭐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 뭐 가볍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진도 몇 이상까지 가버리면 아무리 좋은 약으로 답이 없습니다. 아니, 저승사자가 여기까지 비싼 차비들이가 왔는데 그냥 가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약도 그렇게 효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덜어내는 것도 그게 그릇이 깨지고 다 어차피 없어지고 나한테 덜 게 뭐 있겠어요. 기본은 항상 넘치는 피해가 부족한 피해보다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는 할 수 없겠지만. 예. 자, 변화하는 세상 어디까지, 이것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벌써 몇 년 전 제가 강의인데 한번 확대해 볼까요? 요즘 뭐 기술 이렇게 확대도 하죠. 제가 좀 합니다, 요즘. 머리카락 한 올에 깃발 수십 개를 꽂을 수 있다. 여러분들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이미 한참 전에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세상의 변화가 어디까지 가는가 정도는 보고 자식하고 뭐 미래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닌가 봐요. 그렇잖아요. 자식은 미래에 살 놈이지 그게 과거로 가나? 아니 내 자식이 나 살았던 과거로 가요 미래로 갑니까? 미래로 가. 우리 죽고 나서도 정상적으로는 한참을 더 살아야 돼. 그런 자식한테 캐캐문 내 옛날의 생각, 내 옛날에 바라본 사회에서의 뭐 관계에 자식을 위한답치고 그 위하면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자식을 위하면 뭐 해야 돼? 명리 공부를 해야 돼. 세상의 변화를 읽어야 돼. 세상의 변화를.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권했던 자기 자식의 직업이 자기 아들이 딸이 커서 10년 20년 뒤에는 없어질 직업인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난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어야 정상이에요?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다 자식을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방법이 차이지. 그 방법이 사람을 잡는다니까. 자식을 입 닫게 만들고 어린 우울증, 조울증 환자로 만들고 꿈이 없는 아이들로 만들고 생각이 없는 아이로 만들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 공부에서 예를 들어서 직업 상담을 한다면 이 지구에서 가장 최첨단의 직업이 앞으로 5년, 10년, 15년 뒤에 어떻게 생길까 정도는 여러분들 페이퍼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연구가 돼야 돼. 개뿔 그것도 안 됐는데 직업 적성을 어떻게 연구를 해. 그냥 옛날같이 판검사 하면 된다 할까. 기계 만지면 된다고. 응? 차라리 그냥 잘 사세요 하는 게 낫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작다고 느끼고 지구를 바라볼 때에는 지구의 크기를 알 수 없지만 사실 여러분 눈 한번 감고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끝까지 거부하면 비행기를 뭐 타봤든 안 타봤든 지구가 안 둥그렇다 하면 그만이고 지구가 없다 해도 그만이에요. 결국은 내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주인이지만 남도 주인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5가지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면서 서로 그 중에 뭐 한두 개가 없더라도 3개로 5개의 역할을 하면서 또 부족한 내 2개를 다른 데서 차용해 오면 내 넘치는 3개밖에 없으니까 잘하는 거 2개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남한테 기꺼이 양보하거나 기회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지구 속에 내가 종으로 살 건지 이왕 사는 거 뭐 상황이 어땠든 멋지게 한번 살아볼 건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